그 지금 돈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월세를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맘대로 하는 게 맞아. 근데 다 올랐어 실제로. 다른 건 찾아볼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내가 지금 나 많이 벌잖아. 나 지금 뭐 얼마 버는지는 몰라. 맞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벌어. 그래, 오케이. 브라보. 먹자. 그거 알아?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지금 시간은 몇인 줄 알아? 저녁 10시 40분이야.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10시 41분까지 한 끼를 안 먹은 거야. 어쩐지. 이게 어쩐지 배가 고프더라. 정말이야.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는 돈을 모으려고 그래. 어? 네? 돈을 모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네. 그러면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 돈 모으는 게 쉽지 않거든. 예전에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마 제 얘기에 진짜 공감 많이 할 것 같은데 어.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뭐 때문에? 신용카드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나보다도 괜찮은 수입을 갖고 있던 친구들 많았거든. 그런데 내가 돈이 더 많았어. 왜 그러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버는 족족 그냥 돈의 노예처럼 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쓰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이게 습관이 한번 들어버리면 무시무시하거든. 그거를 방지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 모든 이런 것들을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지출을 줄이는 게 제일 먼저야 사실.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돈을 생각을 해봤거든. 네. 그리고 카드값 아까 얘기했지. 네.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도 사실 뭐 너도 알겠지만은 그 직원들 재테크를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직원들 월급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출 얼마 있는지 뭐 해서 어떻게 하면 금액 줄여주는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설계를 많이 해줬어 실제로. 네. 그리고 진짜 카드 있던 거 내가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카드 빚을 내가 임시로 갚아서라도 사실 그렇게 좀 하려고 내가 노력을 네,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갚아주려고 노력도 했고 빚도 그렇게 해서 갚아지고. 그리고 그냥 결국은 내가 내 직원들이 조금 더 행복한 그 삶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저도 그러길 바래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 더 챙겨주려고 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있어. 기본적으로 사치와 낭비가 기본적으로 몸에 밴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이걸 아무리 퍼다가 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실제로. 근데 그거를 점점 내가 지금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계속 줄여나가야 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 키포인트는 내가 지금 빠져나가는 돈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 이게 진짜 키포인트인 것 같아. 그럼 혹시 인생 솔루션인가요? 인생 솔루션 나한테 온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뭐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다 그냥 막 더 떠나가는 거야.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좋아해주고 그리고 돈이 내 옆에 있어주는 거로 감사할 줄 알면 나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고정 지출 비용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대출비 있으면 대출 무조건 갚는 거고, 보험비도 사실 고정비거든. 고정비를 줄여나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끊어야 되는 게 카드인 거야. 신용카드를 쓴다는 거는 내가 내 미래를 그냥 갖다 버린다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내 미래의 자원을 가져다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쓰지 않아야 되는 지출을 미리 땡겼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또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내 미래 자원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끊어야 돼. 땡겼으면 안 돼. 무조건 카드 쓰면 안 되고. 또 하나 리스, 렌탈 막 이런 거 되게 부담 없이 생각하거든. 내가 그거를 모아서 차라리 사고 말지, 그걸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할부를 끊었다. 그럼 나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돈이 일단 우스워져. 난 돈을 사랑하지 않은 게 된 거야. 뭔 말이냐, 돈이 나한테 거쳐와가지고 그냥 거쳐서 간 거야. 근데 나한테 계속 머물러. 내가 모았단 말이야. 맞지? 근데 사람 심리가 있다. 잘 생각해봐. 내가 모은 돈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잘 안 써진다. 예를 들어서 차가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할부로 그냥 긁어가지고 3년 납 막 이렇게 버리면 되게 싸 보이거든? 그런데 2천만 원을 무조건 모으는 순간 내가 이걸 사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2천이 모이잖아. 이걸 못 사. 잘 못 사죠. 왜? 2천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돈이 내가 나한테 온 사랑스러운 이 돈들이 떠나가는 게 싫은 거지, 이 타이밍에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새 거가 아니라 뭐 중고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세이브 시키려는 그런 심리가 누구나 다 있어. 그래서 힘들게 번 사람은 그 돈을 힘들게 못 쓴다는 얘기를 하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벌어갖고 무조건 모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모으지 말고 막 어디다 투자를 해라 막 그럴 수 있어. 물론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쉽게 막 돈을 벌잖아. 그러면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보면 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바는 그랬어. 근데 이 얘기는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부자들도 그렇고 다들 학자들이 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
100이면 100 똑같은 얘기하거든? 진짜로? 그러면 이거는 사실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멋대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굉장히 간단해, 그치? 그리고 월세 받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월세 받고 싶잖아. 누구나 다. 월에 비용이 나가잖아, 계속 고정 비용이. 네. 월세를 내가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 나도 월세 살았잖아. 나 반지하 월세 살았잖아. 반지하 월세를 사는데 20 몇만 원이었단 말이야. 27만 원인가 그랬어, 그 당시에. 27에서 30이라는 돈을 내가 꾸준히 내고 있는데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돈을 내가 계속 내고 있으면 나는 매달 이렇게 적자를 보는 거구나, 내 인생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한테 먼저 월세를 받자. 나한테 월세를 받자가 무슨 내가 말이야? 27만 원에 30만 원 매달 내고 있잖아, 매달. 네. 근데 내가 이 돈을 모아갖고 전세를 가면 나한테 내가 월세 받는 거 아니야. 고정 지출 줄여버렸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전세를 가야 되는 게 맞아. 또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과거에 제가 얘기하고 있네요. 변명이지. 변명이야. 다 변명이야. 내가 잔소리 한번 해볼게. 이제 진짜 재밌는 거야. 돈이 쓸 이유를 갖다 붙여. 핸드폰비 나가야 되지, 뭐 밥값 나가야 되지, 뭐 나가야 되지, 뭐 나가야 되지, 그리고 보험비 나가야 되지, 뭐 저기 기름값 나가야 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얘기했지, 장담하건대 500을 벌어도 500에 쓰는 이유는 다 있다. 근데 그런데 140을 벌면은 똑같아. 자, 내가 이유를 갖다 붙일게.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못 쓰지. 나는 뭐냐면 정해놔. 월에 쓸 돈을 내가 정해놓고 그 쓸 돈 빼고 나머지는 나한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없어. 나한테 없는 돈이니까 쓸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얼마를 쓰는지가 중요한 거였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내가 하루에 한 달에 내가 쓰는 돈이 50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럼 내가 50이 안 되는 돈을 쓴다고 나머지 다 저축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A시당 좀 많이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50만 원 이상을 벌면 되는 거야. 난 근데 다시 가족이 있지. 그럼 가족이 쓰는 돈 정도 추가로 해주면 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써도 행복해, 충분히. 원점으로 들어가서 내가 월세를 나한테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제 원리출을 줄였다는 얘기고, 줄이면은 나는 삶에 더 여유가 생기는 거야. 더 많이 벌지 않아도 돼. 그러면 당연히 많이 벌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더 많이 돈은 모이게끔 돼 있지. 그 인격체라는 돈이 나한테 와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지. 그럼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야. 입소문이 나는 거지, 돈한테.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서 결국은 그냥 되는 거야. 다 커지는 거야, 계속 돈의 규모가. 그래서 일단 전세를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전세를 들어갈 돈을 무조건 모아야 돼. 근데 그 모으는 방식은 얻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투자를 하면은 그 마이너스 까질 위험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는 난 이제 거의 안 하는 거지. 내가 꼭 필요해가지고 막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알차게 쓰는 거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비용을 내가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모으는 걸로 간다. 그러면 내가 150씩 모았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네. 1년이면 얼마가 모이냐면 1800이 모여, 1년에. 그렇게 해서 2년만 모아봐. 3600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보증금 좀 큰 데 들어가서 월세를 좀 낮출 수 있어, 반전세라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내가 또 모였을 때 전세를 가고, 나한테 계속 월세를 받는 거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과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근데 과욕을 안 부리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내가 월세를 받기 시작했지. 그럼 월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전략이 중요해. 나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야. 전세를 기본적으로 마련해놓은 다음에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내가 기본적인 고정 지출을 최대한 낮춰놨다는 걸 의미해. 그럼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일 끝나고 하는 시간에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커리어를 키울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진짜 뭐랄까, 죽어라고 일을 하겠지. 낮에도 일을 하고, 뭐 저녁에는 끝나고 나서는 뭐 하던 일을, 다른 것들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존에 하던 일을 조금 더 허리업을 시킨다든지. 내가 재밌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재밌는 일을 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에 매매를 들어가는데, 사실 내가 왜 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의식주거든? 의식주 중에서 제일 컨트롤하기 힘든 게 주야. 지금 돈이야 어떻게든 내가 저기 옷이야 뭐 사면 되는 거고, 막말로 나처럼 진짜 입을 수 있는 옷이면 되잖아. 진짜 사는 집, 내가 살 집은 네. 그럼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은 내가 3년 내에 갚을 수 있는 돈의 여력만큼만 사야 돼. 내가 지금 현 상태로 계속 벌면 3년 내에 내가 이거 갚겠다. 근데 내가 막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막 그 빚에 막 떠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가장 안 좋은 돈을 만들면 안 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네. 내가 지금 정도로만 계속 벌어도 3년 내에 내가 무조건 100% 갚는 돈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때는 그 집을 사. 그럼 내 3년 뒤에 미래를 보고 집을 샀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거야, 맞지? 요 정도로만 세팅을 해놓고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진짜 집이 많이 올랐으면 그 집을 뭐 팔 수도 있겠지. 오르면 팔고 딴 데 가고 오르면 팔고 딴 데 가고 이거를 내가 지금 몇 번을 했어 실제로. 맞지? 네, 그래서 근데 다 올랐어 실제로. 근데 이게 경기가 좋았으니까 오른 거지. 난 떨어져도 상관없었던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팔 집이 아니면 떨어졌으면 안 팔았으면 그만이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떨어졌으면 안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투자가 손해보는 투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처럼 손해보지 않는 게임, 내가 지지 않을 게임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근데 이 끝이 없는 욕심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내가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내 기준을 좀 낮추고 그리고 계속 쌓아나다 보면 내 기준이 어느 순간 높아져 있을 거야. 진짜 제일 돈 정말 잘 모으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진짜 비용을 최대한 줄여내고 그리고 최대한 할부를 다 없애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모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게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무조건 전세로 가면서 나한테 투자하고 계속 나의 발전 가치를 높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타이밍이 오면 집도 매매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부터 생각할 일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돈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월세를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 다른 걸 찾아볼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왜냐면 내가 그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 처음에 안 되는 사람 초보자들은 사실 이게 제일 좋아. 내가 일주일 동안 쓸 돈을 내 통장에 있고 통장에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자동이체를 거는 거지. 나는 이 통장만 쓸 수 있어. 이 통장은 못 건드려. 이 통장은 없는 돈이야. 여기서 자동이체를 매주마다 꽂아주니까 요 돈밖에 못 써.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통장이 있어. C라는 통장이. 여기에서 돈이 나오면 일주일 썼는데 돈이 남았어. 그럼 여기다 저축을 할 수 있어. 내가 이거는 네네. 모았다가 쓸 수 있는 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밌지. 네. 여기에서 쓰는 돈은 계속 여기에서 내가 어차피 다 써도 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죄책감도 없어. 왜? 다 빼놨으니까. 근데 그래도 아까 줄이는 습관이 들었으니까 고정 지출을 줄여놨으니까 계속 여기서 돈이 남아. 그럼 남았을 때 여기다 저축. 그리고 여기서는 또 써도 되는데 라고 하면 여기서 너무 많이 돈이 모였어. 그럼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지. 크게 저축. 남들은 명품백 사고 막 그랬을 때 나는 명품백 사는 기분으로 여기다 모았어. 내가 쓰는 방법이잖아 사실. 그치? 내가 썼던 방법이고 돈이 급하지 않다는 거는 진짜 그게 경제적 자유야 사실. 이런 얘기가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를 해. 돈 걱정이 없이 사는 거 자체를 경제적 자유라고 그러거든.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러면 나는 이제 의식주 걱정 없이 평생 살 수도 있고 또 미래 자원도 모이고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실제로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사실 조금 큰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거를 다 끊어내야 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돈 모으는 방법과 경제적인 자유. 근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해야 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브라보. 영상이 아니라 건배. 실제로 보다니.